경영예측 기법입니다. 경영예측 기법은 이제 수식으로 푸는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숙지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과 같은 용어에 대한 이해도 딜도 필요합니다. 정성적 예측 기법, 정량적 예측 기법, 이렇게 경영 예측 기법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고요. 정성적이라는 것은 성향이라는 거죠. 정량은 데이터라는 말이에요. 데이터. 성질과 데이터는 다르다, 그죠? 객관성이 어디게 높다? 정량이 높다는 거예요. 정성적 예측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여러 있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의견법,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데이터를 내서 그 교환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방법이에요. 정성적일까 정량적일까? 당연히 정성적 예측 방법입니다. 비교적 단기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예측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가지고 있다. 자, 시장조사법은 가가지고 일일이 다 데이터 조사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쓴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소비하거나 서비스를 써본 게 아니잖아. 그죠? 설문지를 통해 가지고 그럴 거다 라고 그 선호도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의 심리, 선호, 구매 동기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해서 차후에 어떠한 시간에 있어서는 소비의 형태가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요, 시간도 길게 들고 장시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비용도 많이 드는 단점이 있지만 가장 정성적인 방법 중에서 수리적인 방법이죠. 모든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들어본 거다, 그죠? 그래서 수리적 방법이기 때문에 맞을 확률이 꽤 높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수리적인 방법이지 정량적 예측 방법은 아니라고요. 시험 중에서 정량적 예측 방법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하는데 시장조사법을 정량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습니다. 많이 틀려요. 자, 그래서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체크 하나 할게요. 대입파이법도 잘 나오는 거고 시장조사법의 일부분으로서 사용이 되고요. 시장조사법의 그 범위보다는 예측에 있어서 그 상대가 조금 더 좁지만 그 상대가 A 순으로 그 데이터를 다시 설문지를 계속 물어봄으로써 그 변화 과정을 보는 거예요. 변화 과정. 그래서 예측 대상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련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토대로 예측을 하는 방법이고 그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수요의 설문지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이 수집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그 수요가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입파이법에서 이제 안 까먹으려면 A 다시 어디 갔냐? A 다시 A 다다시 이런 식으로 적어 두시는 게 안 헷갈린다. 그래서 한 제품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A라고 하면 그 A에 있어서 그 흐름을 설문지를 바꿔가면서 다시 물어보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분석하는 기법이 대입파이법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되풀이 하면서가 되네요. 내용을 다시 보내어 응답하는 과정에서 되풀이 하면서 미래 예측을 하는 방법으로서 데이터가 전혀 없거나 먼 미래의 장기적 예측을 하는데 사용이 많이 된다. 이것도 줄 거야 되겠네. 데이터가 전혀 없거나 먼 미래의 장기적 예측에 사용이 되더라. 자, 정량적 예측 방법. 이제 요거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시계열 예측이 있습니다. 시계열 예측은요, 어떠한 상품의 수요 양이 과거의 일정 기간 동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미래에도 그렇게 비슷하게 바뀔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방식이고요. 이 종류에는 추세 변동, 순환 변동,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 등을 고려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과형 예측 방법은요, 회귀 분석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말이에요. 회귀 분석은 그 원인과 결과의 과정을 어떠한 변수로 표현을 하고요. 그 변수는 어떠한 함수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함수를 계산해서 그 데이터를 넣었을 때 그 양을 파악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서점에서 시간대별로 책을 얼마나 팔리는지 시간과 책의 판매량과의 관계를 분석해서 그걸 수학적 함수로 만들어내요. 수학적 함수. 빨간 줄. 수학적 함수로 도출하고 시간대별로 고객 수요에 대응하고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수치가 다 들어갑니다. 수치가 들어가요.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단순 평균법이 있어요. 단순 평균법은 N 개월 동안의 평균을 내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나오는 도표가 2, 3, 4, 5, 6, 7까지의 평균을 총 다 내는 거예요. 1, 2, 3, 4, 5, 6개죠. 6개니까 판매량을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6을 해가지고 평균 판매량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8월의 판매 양을요. 우리는 8월의 판매량을 알아야지 판매에 대해서 대응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뭐 MRP를 통해 가지고 뭐 저스트 인 타임도 해먹고 뭐 그죠? ERP 시스템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단순 이동 평균법이 됩니다. 단순 이동 평균법은 그 기간을 산정을 해서 그 기간 내에 평균치를 산정하는 거예요. 과거의 데이터는요, 믿을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다. 그죠? 잘 모른다 그래요. 잘 모른다. 그러면 최근래를 반영하는 게 맞겠더라. 그러면 지게차 대수를 판매하는데 몇 대 팔릴지 8월달 거를 추적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주죠. 4기간에 있어서의 단순 이동 평균을 하여라 하면 4기간 거꾸로 갑니다. 7, 6, 5, 4 이 4기간의 판매량이 합계 13, 18, 27, 30에 대한 합을 더해서 나누기 4로 하시면 8월의 판매 예측 양이 나올 수 있어요. 뭐가 문제가 하나 되냐 하면은요, 추세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8월이 감소 추세로 이야기를 했다. 그죠? 그 추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다라는 단점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 데이터가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단순 이동 평균법을 통해서 8월에 지게차 판매 대수를 예측할 수 있겠더라. 자, 그리고 시험 치실 때 이 단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단위를 만대든 천대든 그걸 잘 보셔가지고 나중에 계산할 때 곱하기 1000을 해주셔야 돼요. 그 22로 끝나보면은 문제 틀린 문제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중이동 평균법 있고요. 가중치가 있어요. 가중치. 그 개월마다의 가중치가 있습니다. 최근 개월로 4개월 기준 가중치를 적용해서 0.1, 0.2, 0.3, 0.4를 줬다고 예정을 해볼게요. 그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봐보세요. 가중치가 0.1, 0.2, 0.3, 0.4로 줬잖아요. 합계 뭐예요? 1이다. 그죠? 그러니까는 나중에 8월 달에 나오는 판매 예측치를 1로 봤을 때 가중치를 그 달별로 다르게 준 거예요. 왜 이렇게 줬을까? 그죠? 최근래의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주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래서 4, 5, 6, 7에 같은 판매량에다가 가중치를 곱해줘가지고 수를 완성시킵니다. 다시 0.1 곱하기 13 더하기 0.2 곱하기 18 더하기 0.3 곱하기 27 더하기 0.4 곱하기 30 하면 25라는 값이 나오죠. 25라는 값이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까지는 쉬워요. 그래서 25 1000대가 되는 거예요. 1000대 단위. 자, 지수평활법 나오고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체크하시고, 가중이동 평균법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산수 IQ 테스트 하신다고 생각하고 푸시면 되는 부분이고, 지수평활법은 모르면 못 풀어요. 모르면 못 풀기 때문에 얘를 외우셔야 됩니다. 얘를. 자, 지수평활법은 미래에 대한 예측 방법에 있어서 실측치와 예측치가 공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평활상수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 평활상수는 현재의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서 0.5 이상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아니고 0.5 이하라고 하면은, 그죠? 미래의 예측치 기준의 비율을
더 많이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식을 일단 하나 외웁니다. 그 다음 해의 예측치는 평활상수 알파 곱하기 뭐야 실측치 더하기 1 마이너스 평활상수, 그죠? 여기에서 뭘 곱해주라? 뭘 곱해주라? 예측치를 곱해주라는 겁니다. 기간이 플러스 1 됐다, 그죠? 그래서 내가 8월달 거 원하면 7월달 거를 넣어라 이 말이에요. 내가 8월 예측치를 원하면 7월달 거를 넣어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합니다. 이제 공식에 대해서 어떻게 넣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평활상수값이에요. 평활상수가 0.5가 넘으면 어떻게 돼요? 곱해지는 게 뭡니까? 시측치하고 곱해진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측치 반영률이 더 높구나. 그죠? 0.5 이하면 시측치 반영률보다 F는 뭐예요? 예측값이 더 반영률이 높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요, 평활상수 0.3이고요 8월의 지기타 판매 대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판매 대수는 1000대 기준이고요 판매량은 5, 10, 13, 18, 27, 30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에 대한 실측치만을 제공을 한 거예요. 밑에 적힌 거는 실측치예요. 자, 이거를 풀기 위해서 전제 조건 하나 더 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맨 앞에 사용이 되는 이 차수에, 그러니까 2월에 판매량은 실측치와 예측치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전제 조건이 없으면 문제를 풀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수평활법은 평활상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공식을 외우셔야 되고, 그리고 맨 처음에 나오는 이 달수가 실측치와 예측치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절대 못 풀어요. 안 풀립니다. 아니고 만약에 뭐 문제에서요 실측치와 예측치를 따로 줬어요. 2월달에 걸 따로 줬어. 그러면 땡큐고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바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안 주어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안 주어졌을 때. 자, 봅니다. 3월에 대한 예측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주에 실측치와 예측치가 알아야 된다 그랬죠. 자, 전달의 실측치는 5가 되고요. 5. 그러면 0.3 곱하기 5가 된다, 그죠? 5 더하기 0.7이죠. 0.7 곱하기 뭐가 돼요? 예측치죠. 여기에서 예측치는 동일하다고 봤습니다. 다시 5 곱하고요. 그러면은 5 곱하기 0.3 곱하기 0.7 곱하기 5가 되면 합이 5가 되죠. 3월의 예측치는 5입니다. 3월의 예측치는 5예요. 자, 4월의 예측치입니다. 4월의 예측치는 3월의 실측치 10 곱하고요. 3월의 예측치 5죠? 예측치 5를 곱해줍니다. 자, 0.3 곱하기 10, 0.7 곱하기 5를 더해준다고요. 합이 6.5 나오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 문제는요, 이 풀이가 안 돼서 제가 다시 다 풀어서 풀이를 했어요. 자, 다시요. 0.3 곱하기 5월입니다. 4월의 실측치는 13이고요. 4월의 예측치는 6.5입니다. 0.3 곱하기 13 더하기 0.7, 1 마이너스 0.3, 0.7이죠. 0.7 곱하기 예측치 뭡니까? 예측치 4월의 예측치는 6.5가 됩니다. 6.5. 자, 6.5를 곱해줬을 때 0.9 더하기 4.55가 나옵니다. 4.55. 자, 여기에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뒤에 나오는 숫자를 버리느냐, 더하느냐, 반올림을 하느냐 고민스러울 거 아니에요. 차량이 한 대가 다 만들어지지 않는 건 한 대로 봅니까? 0.9개가 만들어지면 그게 한 대로 완성된 거 팔 수 있어요? 못 팔죠? 그렇기 때문에 버려주는 게 맞죠. 버려주는 게. 다시 밑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6월의 예측치를 알기 위해서는 5월의 실측치하고 5월의 예측치인 3.9 더하기
4.55를 아셔야 됩니다. 이 두 개를 곱을 해가지고 데이터가 나온 것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렇게 나오고 치열의 예측치도 똑같이 순차적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봐보세요. 1000대도 아닙니까? 1000대는 9, 1, 5까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915 점? 다시 요 두 개의 합을 더해가지고 D가 어떻게 돼요? 곱하기 1000을 해도 이게 남는다, 그죠? 이 남는 걸 버려주면 됩니다. 다시요, 버린 값을 계산을 하셔가지고 산정을 하시면요, 다음과 같이 나오고요. 나오고, 이 데이터는 지금 이렇게 산정을 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버려주시면 되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애매한 게 있네요. 조금 애매한 게 있는데 1000대면 1000대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2214대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 여기에서 한번 다시 계산해 볼게요. 다시 제가 계산기를 켜겠습니다. 계산기를. 자, 여기에서 일단 버려주는 방식으로 이 뒤에 거를 버리겠습니다. 버려요. 그러면은 8.1 더하기 7.920 하시면 되고요. 그 값은 16.02가 나옵니다. 16.02. 자, 다시요. 실측치가 어떻게? 7월의 실측치는 30 곱하기 0.3, 9가 되고요. 0.7 곱하기 잠시만요. 0.7 곱하기 예측치가 얼마 됩니까? 7월의 예측치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8.1 더하기 7.920 곱하기 0.7 하면 11.214가 나오네요. 11.214. 좀 애매한 답인데 좀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자, 저의 계산 방법으로는요, 뒤에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는 이 내용들이 없어요. 내용들이 없죠. 내용이 없기 때문에 214대가 나와야 되네요. 2214대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